겠습니다. 화면 나와요? 그러면은 자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는 2차 세계대전을 먼저 봐야 됩니다. 보통 2차 세계대전, 월드워 2, 세컨드 월드워라고 얘기하면은 서양 사람들은 독일과의 전쟁을 이야기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백인 위주의 사회다 보니까 2차 세계대전은 독일이 나오지 일본은 잘 안 나와. 보통 2차 세계대전에도 일본과의 전쟁은 퍼시픽 워, 태평양 전쟁이라고 따로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2차 세계대전이라 검색해도 일본은 나와요. 나오는데 서양인들 머릿속에서의 일본은 조금 거리가 있어. 아무래도 독일, 히틀러, 나치 이런 거에 더 많이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2차 세계대전 어쨌든 끝난 다음에 미국인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2차 세계대전이 없으니까 서양인의 입장에서는 모든 게 독일과의 전쟁이었어요. 따라서 독일이 항복했을 때 당시 세계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전쟁은 끝났다. 그랬는데 유럽 전선에서 전쟁이 끝난 다음에 배를 타고 다시 넘어가잖아요. 그랬는데 이 군대가 어디로 가기 시작했느냐? 태평양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나중에 미국의 2차 세계대전 전쟁 관련된 그 다큐멘터리 한번 보세요. 유튜브에 나오거든요. 2차 세계대전 관련된 흑백 이런 다큐멘터리. 그거 보시면 나오지만 그 당시에 미군 내에서 태평양으로 군대를 이동시키려고 하자 거의 군사 구테타에 가까운 반란이 일어납니다. 네, 군인들이. 왜? 아니 전쟁 끝났잖아. 전쟁 끝났는데 왜 태평양 왜 가? 이렇게 된 거예요. 더구나 미국의 정치적 중심지는 동부안이에요. 더구나 1945년대에 아직도 미국은 서부보다는 동부가 더 발전돼 있었다고. 모든 중심지가 지금도 그렇잖아요. 뭐 캘리포니아라든가 뭐 샌프란시스코처럼 있긴 있지만은 대부분 동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백인들 입장에서는 태평양이란 건요 완전히 신천지예요. 잘 모르는 지역. 일본? 잘 모르지. 그 당시 일본을 어떻게 알아요? 정치인들 빼놓고 일반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독일이 항복을 했을 때 미군들이 태평양으로 이전을 할 때 엄청나게 군대들이 말을 안 들었어요. 나 이제 전쟁 끝났는데 좀 집에 가서 부인이나 애인하고 좀 닐리리 빤스도 좀 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뭐한 짓이야? 내가 태평양이라는 알지도 못한 지역에 가서 개죽음을 당해야 돼? 이러한 분위기가 살벌했다고. 그래서 미국 내에서도 굉장히 머리가 아팠어요. 야 이거 어떻게 하지? 종전을 시켜야 되는데 종전이 안 됐어. 독일만 행복을 했지 일본은 항복하지 않았어. 근데 군대를 태평양으로 보내니까 미군들이 난리를 치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이렇게 된 거예요. 이러한 분위기가 미군 내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미국이 일본하고 전쟁을 해서 종교를 시키는 것은 굉장히 아주 골치 아픈 문제였어요. 이미 전쟁을 너무 길게 끝냈거든. 길게 했거든요. 독일하고. 피로가 다 쌓였는데 또 일본하고 전쟁을 해야 돼? 이런 상황이었다고요. 안 할 수는 없어. 왜? 일본은 항복한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어쨌든 오면서 여러분들이 인터넷 검색하면 나올 텐데 다운폴 프로젝트라는 게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하면 나와요. 저게 모멸? 뭐 전멸작전? 선멸작전? 뭐 한국식으로 하면 그런 식으로 해석될 거예요. 다운폴. 저 작전이 벌어져요. 저 작전이 뭐냐면 일본 본토 상륙작전입니다. 일본 본토 상륙작전. 그래서 이 일본 본토 상륙작전을 하려고 했는데 저 당시에 미군 내에서 그러한 살벌한 분위기가 있었던 거예요. 몰락작전. 네, 몰락작전. 그래서 몰락작전이라고 해서 일본 본토에 상륙하는 작전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올림픽 작전과 파스텔 작전이라고 있는데 올림픽 작전이라는 거는 일본 본토로 상륙하기 위해서 큐슈로 군대가 간다는 거였고 파스텔 작전이라는 건 가짜입니다. 가짜. 시코쿠가 어딘지 아세요? 또 우리 그레이트 게임이니까 항상 우리는 지도를 봐야 되죠. 어디 있냐? 올림픽 작전, 그러니까 다운폴 작전 중에
다운폴 작전이란 큰 제목이 있고 그 밑에 세부적인 작전으로서 이제 올림픽 작전이라는 게 있었는데 올림픽 작전이 뭐냐면 여기 안 보여요? 여기 그 보이죠 이제 보시면 여기 큐슈로 상륙하는 작전이에요. 이게 다운폴 작전 중에 소 카테고리로 올림픽 작전이라는 게 이 큐시에 상륙하는 작전인데 파스텔 작전인 건 뭐냐? 이 시코쿠로 들어간다고 한 겁니다. 가짜 정보죠. 노르망디 상륙 작전 때도 이런 작전을 썼거든요. 가짜 정보를 흘린 거예요. 그래서 시코쿠로 군대를 보내게끔 하려고 했던 그러한 전략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했었고 그 외에 작전 하나가 프로젝트가 더 있는데 여기 안 나오네. 까먹었는데 일본 혼슈 즉 시즈오카일 거예요. 거기 반도 있는데 그쪽으로 상륙하는 작전이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그 작전을 당시에 미국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했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야.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게 그때 당시에 있었던 작전 서류입니다. 요거는 최근에 나온 거고 요게 이제 원본 옛날 1945년이라고 나오죠. 여기 잘 안 보이는데 요 오른쪽 제 어깨 여기 보면 여기 1945년 5월 29일이라 써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요겁니다. 그래서 이게 다운포 프로젝트라고 해서 요 작전을 그 당시에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그 당시에 그 작전 그 서류고 이미 다 비밀 공개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 인터넷 찾아보면 이거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군대를 침투시키는 작전이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하와이, 이오지마, 필리핀, 오키나와에서 군대를 보내서 시코쿠로 침략하는 작전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작전이 요거죠. 혼슈, 요코하마 그 근처로 상륙하는 작전. 이것도 이오지마, 필리핀, 오키나와, 큐슈. 그러니까 즉 큐슈가 요 앞쪽에서 큐슈를 점령한 이후에 큐슈서부터도 이렇게 추가로 가는 걸로. 그러니까 큐슈를 점령하고서 시코쿠라던가 아니면 혼슈 중에도 저기 큐슈 건너편 저기를 칸사이라 그러잖아요. 관서지방 교토일 건데 저기를 육지전을 하면서 독일 때처럼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그냥 큐슈만 점령해서 상륙지를 확보해 놓고 그 다음엔 배를 타고서 혼슈 도쿄로 진격하는 저러한 작전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 작전을 세웠습니다. 물론 군인들이 말을 안 들었어. 군인들이. 예. 왜 말을 안 들었느냐? 좀 이따 건 얘기할게요. 그래서 당시 미국이 독일이 패전한 이후에 이거 빠졌다. 일본을 공격해서 항복을 시키기 위해서 쳐들어갈 때 접근할 수 있는 루트는 이렇게 3개였어요. 그래서 하와이, 이오지마, 그 다음에 오키나와까지는 점령했으니까 네.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는 했습니다. 필리핀도 점령하고. 근데 그 상태에서 일본을 항복시키기 위해서 동경을 점령하려면 갈 수 있는 루트가 요거밖에 없어. 요거밖에. 그래서 요게 이오지마입니다. 여러분 인터넷 검색하시면은 유튜브라든가 넷플릭스에 보면 아마 이오지마라는 거 검색하면 그 영화가 있을 거예요. 일본에서 만든 영화입니다. 그 이오지마 전투라고 해서 이오지마가 저쪽에 있어요. 일본 열도에서 꽤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저 이오지마라는 섬을 점령하는 2차 세계대전 영화가 있어요. 그 미국 보면은 이게 미국 깃발 이렇게 막 세우는 거 있잖아요. 그건 검색할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 이오지마 전투. 이거 없을래나? 이게 성조기를 군인들이 막 그래 요런 거. 요거요. 예. 어딨냐? 이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이런 그림 많이 보셨죠? 미국 가도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성조기 막 이렇게 세우는 거 이렇게. 저게 이오지마 전투예요. 네. 이오지마 전투에서 그 고지를 정복한 다음에 미군이 저 성조기를 세운 그건데
모르겠어요. 제가 예전에 저희 아버지한테 들을 때는 저거 성적이 세웠던 군인들 다 죽었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일본군이 어떻게 했냐면 가만히 기다리고 있다가 미군들이 쫙 올라오면은 탁 튀어나서 죽이고 또 동굴로 숨어서 게릴라전하고 이런 식으로 했대요. 하여튼 이오지마를 점령하는데 미군이 엄청 고생을 했답니다. 해서 어쨌든 그 작전을 했었는데 저 이오지마에 보면 저렇게 섬 가운데 보이세요? 저렇게? 이게 형광펜 요거 보이세요? 이렇게? 자, 노란색 칠했죠? 다른 색깔로 해볼까? 이거면 됐네. 요거 보이죠? 자, 이게 이거 색칠해 놓은 거 노란색으로, 그쵸? 요거 요게 활주로입니다. 네. 그래서 저기 활주로를 왜 만들었느냐? 이오지마에서 동경이나 일본 이가 본토죠. 큐슈, 시코쿠, 뭐 혼슈 이런데 여기를 폭격하기 위해서 비행장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오지마를 점령한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당시에 일본에서 저 섬을 사수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거예요. 왜? 저 섬을 빼앗기면은 일본 본토 동경이 폭격당할 수 있어요. 물론 항공모함을 갖고 와서 폭격해도 되지만 항공모함으로 폭격을 하려면요, 항공모함 선단이 와야 되잖아. 근데 선단이 와도 또 뭐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는 급유, 기름 넣는 문제. 급유를 어디서 할 거야? 왔다가 본토로 돌아가나? 물론 하와이가 있죠.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제대로 반응하기가 힘들어. 그래서 이오지마를 점령하고 거기다 비행장을 깔아놓고 병참기지를 건설해 놓은 다음에 폭격기를 보내야 계속 공격할 수가 있다고. 그래서 이오지마 전투가 전략적으로 중요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오지마 전투를 하면서 이렇게 섬, 이 지역에 활주로가 깔린 거예요. 그렇죠? 지금 구글로 봐도 활주로가 저기 있어요. 저런 코딱지만한 섬에 활주로가 있네? 그런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 후보지가 바로 오키나와입니다. 하와이는 뺄게요. 뭐 하와이에 뭐 비국제공항도 있는데 뭐. 예. 그 다음 오키나와. 오키나와도 미군이 점령했었죠. 유일한 본토 전쟁? 본토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일본이 지배했던 실질적으로 그 영토에서 일어난 전쟁이죠. 오키나와 이거 조그만데 오키나와 확대면 여기. 여기가 오키나와 미군 기지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요 위에 제가 빨갛게 요거는 펜으로 해야 될까? 여기는 지금 미군이 새로 이제 만드는 해노코라는 기지예요. 근데 전통적으로 미군 기지는 제가 노란색으로 칠해놓은 저 지역입니다. 예, 저 지역이에요. 여기를 확대하면은 뭔가 보이죠? 일자로 쭉 된 게 활주로입니다. 예, 그래서 저 지역에도 공군 비행장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서 큐슈 지역을 폭격하는 그러한 시나리오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미국이 일본 본토를 상륙해서 일본을 굴복시키기 위해서는 미국에서 접근할 수 있는 세 개의 루트는 하와이. 근데 좀 하와이 멀어요. 어쨌든 이따 쳐요. 그럼 하와이, 그 다음에 이오지마, 그 다음에 오키나와 세 군데였어요. 예, 이게. 그래서 보시면 나오지만은 이오지마에서 만약에요. 본토로 상륙을 한다. 그러면은 1115km 정도의 거리가 됩니다. 네. 멀죠. 멀어. 더구나 태평양이에요. 그래서 쉽지가 않습니다. 저 보이죠? 옆에 저 오른쪽에 저 시컵 이거 여기 빨간 거, 예, 여기 빨간 거 이렇게 해구예요. 해구. 세계에서 연락이 깊은 데입니다. 여기가 파도가 장난이 아니에요. 1100km를 상륙전을 타고 간다? 와, 이건 죽음이지. 상륙장에 1100km를 지금 같은 여객선도 아니야. 그 불편한 거를 덜컹덜컹 하면서 1100km 가서 입을 딱 열면 어떻게 됐어요? 다 우악 하고 토하지. 무슨 전쟁을 하겠어. 다 뻗지. 전쟁할 수가 없죠. 여러분 낚시배만 타보세요. 장난이 아니지. 장난이 아니야. 1100km를 상륙정을 타고 간다 생각해보세요. 이거 상륙 못해요.
힘듭니다. 엄청 힘들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의 바리안트가 오키나와입니다. 오키나와가 615km예요. 한 절반 정도? 네. 이러다 보니까 할 수가 없어. 할 수가 없어요. 일본이 왜 불사항전을 했는지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독일하고 달라요. 독일은 육지, 내륙 전투였기 때문에 일단 상륙을 하고 나면은 군수물자를 원활히 조달하면서 막 물량 공세로 나가면 되는데 일본 태평양 전쟁은 섬, 바다, 해전 위주였기 때문에 이 군수 보급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거든. 군수 보급과 군수 보급선이 일본에 의해서 격침당하지 말아야 돼요. 이런 부분. 그러니까 이게 군수 보급도 원활하지 않아. 그리고 군의 사기는 떨어져 있어. 왜? 집에 갈 줄 알았는데 태평양에 갔다가 몰아버렸거든. 군대 자체가 사기가 떨어져 있어. 보급 제대로 안 돼. 점령하는 게 섬으로 하는 전쟁이라 전쟁하는 것 자체가 힘들어. 늘 상륙전쟁은 많은 사람이 죽어요. 상륙전쟁은. 그러니까 많은 숫자의 군인들이 또 죽어. 그러니 이 군인들이 제대로 싸우겠어? 이런 복잡한 내부적인 문제가 있었다고요. 자, 그 일본이 왜 항복을 했느냐? 소련군이 쳐들어왔기 때문에 항복한 겁니다. 소련군이 쳐들어왔기 때문에. 자, 이게 바로 그겁니다. 보세요. 소련군이 쳐들어서 만주를 점령하고 조선을 점령하고 대마도까지 점령한다면, 물론 부산도 상관없어요. 부산에서 와도 상관은 없어. 하지만 대마도까지 점령한다면 대마도에서 후쿠오카까지의 거리가 대략 113km예요. 엄청 가깝죠. 그래서 소련이 참전함으로 인해서 일본은 항복한 거예요. 핵폭탄을 맞았다고 일본이 항복한 게 아닙니다. 예. 일본은 핵을 쏴도요, 싸울 의사가 있었어요. 항복할 의사 없었습니다. 근데 왜 일본이 결국 무릎을 꿇었느냐? 소련 참전 때문에 그래. 예. 예. 왜냐? 그 당시에 소련군은요, 연합국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소련하고 미국은 같은 편이었어요. 독일과 일본을 제거하기 위해서 같은 편이었다고. 물론 내부적으로 사이가 안 좋았어. 하지만 일단 같은 편이었어.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남쪽 바다로부터 쳐들어오고 소련군이 육지를 통해서 내려온 다음에 소련군의 공군이 아니면 소련군이 미군에게 조선을 점령한 다음에 예를 들어 부산 같은 데다가 비행장을 건설해 놓고서 비행장을 조차해 준다면은 오키나와에서 부산으로 미군이 이동한 다음에 부산에서 일본 쪽을 쳐들어가기 시작하면요, 막을 방법이 없어요. 막을 방법 없어. 이런 문제다. 그래서 일본이 항복한 거예요. 이거 모르셨어요? 이런 얘기 안 나오잖아. 이런 이야기. 일본 쪽 자료도 같이 봐야 되거든요. 일본은 핵 맞았다고 항복한 거 아니에요. 네. 일본이 얼마나 지독했는데. 자, 그럼 이게 얼만큼 가까우냐? 자, 보세요. 오키나와에서 후쿠오카, 일본 일단 본토라고 할게요. 일본 4개의 섬을 우리가 보통 본토라고 하니까 가장 가까이 가는 후쿠오카를 가는 게 한 113km 정도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노르망디 상륙작전, 이거 그 당시 지도인데, 노르망디에 상륙할 때 그 거리가 140km입니다. 113이었나? 116? 113. 그러니까 어때요? 더 가깝죠? 훨씬 가까워요. 그러니까 그 당시 연합국이 독일 점령하기 위해서 상륙했던 거리보다 대마도에서 상륙하는 게 가까워요. 그렇죠? 이랬기 때문에 일본이 항복한 거예요. 왜? 더 이상 버틸 수 없다예요. 이건 이제 게임 끝났네요. 예.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항복했을 때 일본이 소련군에게 계속 상호 불가침 조약을 계속 이행하자고 여러 번 요청합니다. 왜냐? 옛날 때 소련이랑 일본은요,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었었어요. 그리고 소련도 당시에 유럽 전선이 불안했기 때문에 독일이 쳐들어올 수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일본하고 이렇게 쳐들어오면은 소련도 짬뽕이 되잖아. 양쪽에서 쳐들어오면. 그렇기 때문에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었었다. 야, 일본, 우리랑 싸우지 말자. 그리고 당시에 연해주에 뭐가 있어요? 솔직히 일본 군대가 소련을 쳐들어가잖아요? 무주공산입니다. 일본군이 거의 바이칼 호수 있는 데 있죠? 바이칼 호수.
지도 나올래나? 다시 또 해야 되나? 네. 여기. 일본이 여기까지 갈 수 있다고? 이르크츠크. 여기까지. 여기까지. 일본이 여기까지 진출할 수 있어요. 네. 그러면은 일본의 영토가 러시아 땅의 절반을 가져가는 거라고. 그게 가능해요. 왜? 여기 군대가 없어요. 여기서 블라디보스톡만 치면은 그냥 쭉 가는 거야. 무주공산이야. 뭐 하바로프스크? 뭐 있어? 개뿔도 없지. 이르크츠크까지 전진이야, 전진. 아무 장애물이 없어요. 그래서 러시아 땅 절반을 차지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그 메리트가 있는 거라고요. 그랬기 때문에 소련 입장에서도 상호 불가침적을 맺고 있었어요. 근데 히틀러가 무너지고 나니까 그냥 스탈린이 군대를 조용히 시베리아로 보내죠. 일본에서 계속 협상하자는데 스탈린이 아무 말도 안 해요. 예스 노를 안 해. 그러면서 군대를 조용히 보내. 예.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소련이 지원을 한다 그러면 대마도 혹은 부산을 점령하고서 일본 본토를 아주 쉽게 점령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네. 그래서 밑에 세 개는 일본이 어떻게든 버틸 수 있었지만 왜 일본이 버틸 수 있다고 계산을 했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핵폭탄을 맞으면서까지 왜 일본이 싸우려고 했었느냐. 뭐 일설에는 그래요. 일본이 핵무기가 미국이 더 있어서 그랬을 수도 있다 했다는데 아니에요. 일본 싸우려고 그랬어요. 근데 왜 그랬느냐? 미군 내부의 정세를 알고 있었습니다. 일본도 대다수의 미군들이 태평양 전쟁에 참가하게 된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왜? 이제 전쟁 끝났잖아.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다운폴 프로젝트, 일본 본토 침략 작전을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의 군대가 죽느냐? 약 40만 명이 죽을 걸로 예상하고 있었어요. 미군이. 약 40만 명. 여러분, 40만 명 죽으면서 일본이랑 싸울 수 있겠어? 40만 명 죽으면요, 큐슈 점령해요. 문제 안 돼. 상륙은 할 수 있어요. 노르망디 상륙 작전에 얼마 죽었다? 7만 명 죽었다고 했나? 많이 죽었잖아요. 노르망디 상륙 작전 갖고도 말이 많았다고. 이런 개 같은 작전. 뭐 전쟁은 결과적으로 승리를 했기 때문에 뭐 우리가 좋게 얘기하지만 당시에는 노르망디 상륙 작전 갖고도 말이 많았다고. 이런 미친 전쟁이 어디였냐? 너무 많은 군대가 죽어버렸으니까. 이 원래 상륙 작전이 힘들어요. 그만큼. 근데 도보 해협은 저쪽 조그만 바다고 이쪽은 태평양이야. 바다가 이렇게 출렁거리는 거대한 바다라고. 그 바다에서 일어나는 전쟁이었기 때문에 이거 엄청 힘들어요. 일본 그 당시에 가미카제하고 그 다음 잠수함 가미카제까지 준비해 놓고 있었다고. 그래서 엄청 많은 숫자의 군대가, 그러니까 일본도 어떠한 전략으로 가냐면 물론 항공모함이라든가 이런 전투함도 공격하지만 상륙함 있죠. 상륙함 폭격에 많이 중점을 뒀었어요. 왜? 여러분 상륙할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군대 상륙작전 할 때는 모든 걸 다 갖고 갑니다. 완전 군장이에요. 완전 군장 하면 20km입니다. 20km. 여러분 20km 군장 메고 있는 군인이 태평양 바다에서 상륙장에서 배가 구멍이 나서 가라앉았다 쳐봐요. 걔가 과연 물에 빠지면 살아남을까? 대부분 죽을걸? 물론 이거 다 벗으면 되겠지만은 상당수의 군인들이 빠져 죽을 거야. 상당수의 군인들이. 그리고 어차피 물에 안 빠졌다 하더라도 육지까지 헤엄쳐 와야 사는 거 아니에요. 그 육지까지 헤엄쳐 나온 놈들 살려고 총이고 뭐고 다 버렸기 때문에 비무장으로 나온 놈들 아니야. 그 비무장으로 헤엄쳐 온 놈들 쏴주는 거 얼마나 쉬워. 뭐 전투함들 미국 애들이 한포 사격하는 거 그래 때려라 이거 때려라. 우리는 가미카제로 해서 뭐 텐드 핵과 반자하고 그냥 상륙함에 갖다 박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항공모함 같은 거 있잖아요. 관제탑을 때려박지 않는 이상 가미카제 비행기가 아무리 항공모함에 떨어져도 항공모함 침몰 안 합니다. 가라앉지 않아요. 활주로만 훼손시킬 뿐이지 항공모함 자체를 침몰시키긴 진짜 어렵다고. 근데 상륙정은 어때요? 상륙정 크지 않잖아. 상륙정에 가미카제 비행기 한 대가 꽝 꼬라박으면 어떻게 될까? 다 죽는 거지. 근데 가미카제 비행기가 상륙정하고 그 다음에 전투함이라든가 항공모함 두 지역을 동시에 공격할 때
그 전투함이라든가 이런 데는 누구를 엄호해 줄까요? 상륙함을 지킬까요? 항공모함을 지킬까요? 항공모함 지키지. 왜? 항공모함이 가라앉아 버리면 상륙함에 있는 군인들은 다 바다에 둥둥 떠서 낙동강 오리알이 될 테니까. 항공모함 자체가 건재해야 뭐 병참도 보내고 함포색 해주고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방어의 우선순위라는 게 있다고. 그럼 어떻게 돼요? 진짜 무지장 많은 숫자의 미군들이 상륙하다가 전멸당하는 겁니다. 예. 즉 일본 입장에서 뭐였냐? 최대한 전쟁에 이길 수는 없더라도 미군을 막대한 희생을 주는 게 목적이었어요. 미군을 진짜 한 3, 40만 명 죽여버리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러면 된다예요. 왜? 여러분 40만 명 죽으면요 미국 전쟁 못합니다. 미군 병력이 몇 명인데 어? 그리고 그 대통령이 과연 재선을 할 수 있을까? 미군 내에서 여론이 안 좋을 거 아니에요. 반전운동이 일어나고. 아니 베트남 전쟁에서도 그까지가 몇몇 명 죽었다고 난리가 났는데 10만 명 이상의 군대가 죽으면은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해요. 일본이 노렸던 게 그거예요. 만약에 kyushu를 점령당한다. 그런 최악의 사태가 벌어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필사항전으로 미군을 최대한 많은 숫자를 죽여서 휴전협정을 맺겠다 했어요. 휴전협정. 그러면 어떻게 돼? kyushu에서도 미군 쫓아낼 수 있어. 일본이 점령한 영토 보존할 수 있어요. 물론 일부를 조금 뺏길 수는 있겠지. 하지만 그 일본이 점령한 영토의 적어도 70%는 자기 땅으로 보존할 수가 있다고. 항복도 안 하면서. 휴전이지 휴전. 예.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이 준비를 철저히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만든 계획이 뭐였느냐? 맨하탄 프로젝트입니다. 핵폭탄. 네. 뭐 일설에는 독일의 핵무기를 가져왔다는 얘기도 있어요. 뭐 어느 쪽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다? 미국이 그래서 핵무기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다운폴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던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핵무기를 만드는지 안 만드는지 몰랐어요. 왜? 이건 부서가 따르고 비밀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물론 그 포츠담 회담 이런 거 할 때에는 그 알았던 것 같더라고. 왜? 저기 미국 쪽에서 소련한테 자랑질을 했기 때문에. 하여튼 뭐 그건 그렇다 쳐. 그렇다 치더라도 이런 식으로 작전했기 때문에 당시에 일단 미국의 군인들은 핵폭탄이라는 거 없이 일본을 어떻게 제거할까를 생각했습니다. 핵폭탄인 건 전체 처음 난 거예요. 전 세계 최초로. 그렇기 때문에 많은 그 참모들은 핵무기의 존재 자체를 몰랐어요. 그리고 설령 저런 무기가 존재할까라는 것도 몰랐지.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 일본도 알고 미국도 알고 일본 본토 침략을 하게 될 경우에는 많은 미군이 죽는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일본도 많은 이 미군을 죽이면서 여론전에서 미국 내 여론전에서 반전 여론을 이끄는 것을 전략적으로 삼고 있었고 미국도 그걸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든 강력한 피해를 줘야만 된다 했어요. 미국 입장은. 미군이 덜 죽기 위해서는 진짜 무지막지하게 일본을 때려가지고 일본을 완전히 팔다리 그냥 모가지까지 다 잘라서 그 전투 불능 상태로 만들어 놓고 안전하게 상륙작전을 하자는 게 당시에 미국의 계획이었습니다. 네. 핵무기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래서 창과 방패로 치열하게 싸웠던 거예요.